자,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안경, 뭐 아이웨어, 그 다음에 뭐 안경 케이스, 선글라스, 자, 이런 것들은 아주 또 시장도 분명히 넓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시장에서 뭐 제품으로서 어떤 선점하려면 디자인이 당연히 뭐 우선 뭐 용도도 좋고 기능도 좋아야겠지만 디자인이 우선 어필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윤별TV의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뭐 좋은 소식들, 그 다음에 또 이익이 되는 만한 소식들을 전달하는 윤별TV 채널의 윤영근 변리사인데요. 자,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안경 또는 아무튼 아이웨어, 그 다음에 뭐 안경 케이스, 선글라스 이런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디자인은 뭔가 외관을 독특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되긴 하지만 뭐 여러 분야에서 특히 이렇게 공산품 같은 것들 경우에는 저작권보다는 이제 더 가장 중요한 게 디자인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디자인권은 근데 특이하게 보호가 되려면 저작권하고는 다르게 등록을 해야지만 보호가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권리가 있어야지만 뭔가 모방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권에 대해서 다른 그 외에 뭐 특허권, 상표권 이런 여러 가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것들이 있지만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디자인권을 갖고 있어야지 권리 보호가 되게 됩니다. 타인의 어떤 모방이나 카피를 막을 수 있고요. 나만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업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디자인을 등록받을 때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우선 안경 이런 것들은 디자인 등록받을 땐 우리가 특허청, 옛날엔 특허청 이거 이제 최근에 2025년 10월에 지식재산처로 이제 승격이 됐는데 지식재산처에서 승격을 심사를 받을 때는 디자인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물품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31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안경, 선글라스 이런 것들은 물품을 16류, 16번째 분류에 속해서 딱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경 케이스 같은 경우는 3류에 해당하게 됩니다. 16류냐, 3류냐, 이 물품류는 되게 중요합니다. 물품류가 왜 중요한지는 또 제가 따로 또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컨텐츠를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물품을 꼭 지정을 해서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품 명칭도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에 무언가 신청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신청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하고요. 출원을 하게 되면 우리 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이 배당이 된 다음에 심사관이 그걸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안경이나 이런 것들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안경 케이스 이런 것들은 심사가 한 1, 2개월 내에 심사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물품류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류에 대한 걸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사를 거쳐서 거절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지식재산처에서 의견 제출 통지 라고 하는 어떤 절차가 있는데 그게 거절 이유 통지입니다. 거절 이유에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거절 이유에 대응을 못하게 되면 거절 결정이 되고 또 거절 이유가 없거나 아니면 거절 이유가 있는데 그걸 잘 극복을 하시면 등록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돈을 납부하게 됩니다. 등록료를. 그러면 최종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등록이 되면 이게 원래 디자인권은 20년간의 존속기간이 있는데 3년까지만 우선 등록료를 내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별도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돈을 납부를 하셔야지만 최종적으로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절차가 쭉 있게 되는데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출원서라는 걸 냅니다. 출원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신청을. 이게 좀 약간 일본식 표현이긴 한데 이제 출원이라고 여전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 서류, 출원서에 여러 가지 자료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디자인권은 외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진 또는 도면, 그다음에 최근에는 3D 도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합니다. 전문적으로 이제 찍는 스튜디오가 있고요. 뭐 비용이 뭐 이렇게 막 비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대신 이제 뭐 카탈로그 사진 찍듯이 뭐 화려하게 찍으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딱 정해져 있는 사진 도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 도면 같은 거 외에도 이제 출원서에 뭐 저 같은 변리사를 선임해서 보통 대부분 하기 때문에 위임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꼭 첨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좀 형식을 갖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좀 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도면 같은 것들도 전문 스튜디오에 맡겨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찍거나 그러시면 당연히 거절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라든지 필요서를 정확하게 갖춰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 이제 디자인 등록을 받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
도면, 3D 도면 같은 것들은 축척도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찍은 사진 도면이 필요한데 이게 다 일치해야겠죠. 앞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옆에서 보는데 요게 이렇게 튀어나온 모양이 반영이 안 되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일치가 안 해서 거절 이유가 납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실수가 많이 나와요. 도면 작성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출원서라든지 그런 거 할 때 그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물품이 몇 류라고 했잖아요. 물품류가 16류냐, 안경등은. 그 다음에 뭐 케이스는 3류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물품류를 정확하게 지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지식재산청이 내는 돈이 이제 관납료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자인을 신청을 하신다, 출원을 하시기 전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SNS 또는 이미 쇼핑몰에 판매를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거절 이유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신규성 위반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어떤 디자인과 같아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이제 자기 거라도 우선 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뭐 SNS라든지 뭐 이런데 또는 쇼핑몰 이런 데다가 오픈이 돼 있거나 그러면 지식재산청에서는 다 찾아냅니다. 웬만해서. 그러다 AI 뭐 외주를 맡기는데 외주하는 업체들이 그런 검색을 할 때 AI 같은 거 요즘에 워낙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웬만한 건 다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출원 후에 판매를 하시거나 뭐 광고를 하거나 그런 건 괜찮은데 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됐거나 그러면 좀 위험하다. 물론 극복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 같은 전문가한테 꼭 문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주의사항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디자인을 이제 쭉 심사를 해서 등록 결정되고 등록이 됐다. 그러면 이제 권리가 발생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등록료를 3년치를 내게 됩니다. 디자인권은 존속 기간이 20년이에요. 근데 그 중에 3년치만 내게 되고요. 자, 그러면 4년 차부터는 20년의 존속 기간이 있는데 4년 차부터는 매년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연차료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권리가 유지되는데 처음에는 몇만 원이었다가 이게 7년, 8년, 9년, 뭐 15년 이러면 몇십만 원까지 관납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뭐 물론 이런 연차료에 대한 것들은 보통 뭐 저 같은 변리사를 선임했다 그러면 매년 다 일정 기간 내에 다 안내를 해드리게 되고요. 비용을 뭐 해주시면 저희가 뭐 다 처리를 해드립니다. 물론 수수료도 있겠죠, 약간의. 그래서 그런 식으로서 그 연차료 납부를 해서 그런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이 권리를 갖게 되신다면 그 여러분 분야에서 디자인 등록받은 분야에 유사한 디자인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의 디자인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침해 주장을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글로벌하게 뭐 중국이든 유럽이든 미국, 뭐 일본 많이 진출하는 뭐 동남아도 많이 있긴 하죠. 자, 그런 쪽의 제품을 또 판매하거나 그러신 생각이라면 항상 디자인 출원을 한국에만 하는 거에서 끝나면 한국에만 권리가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해외도 진행을 하시거나 뭔가 사업 진출하신다 그러면 해외 디자인을 항상 디자인 등록도 별도로 필요하고 나라마다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디자인권 확보에 대한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디자인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법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이라는 법제 하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저 같은 변리사한테 문의하셔서 뭐 보통 대부분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내용도 아셔야 되니까 상담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디자인 등록이 필요하다면 꼭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KI웨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 안경 쪽에 여러 가지 뭐 젠틀몬스터 관련된 분쟁도 있고 막 하고 그렇거든요. 그만큼 디자인에 대한 위상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외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건 디자인. 자, 저작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디자인권 확보하는 것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안경, 선글라스, 안경 케이스 같은 제품에 대한 물품류, 우리 16류, 3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디자인 등록에 대한 걸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 저작권이나 뭐 부정경쟁 방지법 이런 것들도 보호가 가능한데요. 만약에 침해가 발생하면 꼭 전문가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안경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별TV의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